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희 전문가입니다. 어제 시장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을 했고요. 바이오나 반도체 가릴 거 없이 전부 밀리면서 이거 시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어제 공포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가 뭐였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장 초반에는 비교적 괜찮은 흐름이었다가 다시 한번 긴 음봉이 나오면서 헷갈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리가켄바이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짧은 공지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께 문자 알림 서비스로 변동사항이나 리가켄바이오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한 달 단위로 제가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1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2월부터 받아보시려면 반드시 재신청을 좀 해주셔야 하니까요. 이전에 받아보셨던 분들이나 또 그동안 신청 못하셨던 분들도 모두 2월 달에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현재 지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 리가켄바이오가 급락한 이유는요. 기업 자체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사 이슈가 아니라 완전히 환경 이슈였어요. 먼저 미국 쪽을 보면요.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사람이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그런 대표적인 매파라는 점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생각보다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퍼졌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터진 게 바로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CME에서 증거금을 올리면서 마진골이 발생했고 이게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한꺼번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트코인이나 원자재 그리고 주식까지 전반적인 유동성 청산,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흐름으로 번졌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시작돼서 아시아 시장을 거쳐서 어제 국내 증시까지 한 번에 전이가 된 거고요. 특히 한국 증시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줄이기가 쉬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바이오주도 같이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장중 급락에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문자로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번 하락은 특정 종목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연준 의장 관련 불확실성에 금과 은 같은 원자재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1월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친 매크로성 충격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외국인 매도까지 맞물리면서 지수가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실적 흐름이나 밸류에이션 구조가 훼손된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제 이 흐름들이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1% 이상 올랐고요. S&P 500이나 나스닥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미국 ISM 제조업 지표였습니다. 1월 제조업 PMI가 52.6으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였죠. 신규 주문 지수도 57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실물 경기는 아직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은 컸지만 경기 자체가 무너진 거는 아니라는 신호가 숫자로 확인된 거죠. 여기에 금과 은 가격 변동성도 점차 진정이 되면서 어제의 급락이 조금 과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어제처럼 추가 붕괴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 그리고 회복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도 좀 보면은 이제는 모험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기술, 그러니까 될지 모르는 기술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만 보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요. 노보노디스크나 머크 그리고 모더나 같은 빅파마들이 수만 명 단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이 갑자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특허는 줄줄이 만료가 되고 있고 신약 하나 개발 만드는 데 비용과 실패 확률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빅파마들이 지금 선택한 전략이 우리가 다 만들지 말고 될 확률 높은 기술만 사오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퍼스트 인 클래스보다는 이미 한 번 이상 검증된 기술, 그러니까 ADC나 이중항체 그리고 siRNA 같은 모달리티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ADC는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건 된다라고 판단을 끝낸 기술입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고 있는 기술 이전 계약이나 대형 마일스톤 계약을 보시면 상당수가 ADC나 이중항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리가켄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리가켄바이오는 신약 하나에 모든 걸 거는 회사가 아니라 이 ADC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여러 타깃, 여러 파이프라인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빅파마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형태예요. 하나만 성공해도 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번 성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바이오 전체가 같이 맞는 장에서도 리가켄바이오는 완전히 같은 선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빅파마들이 원하는 조건은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비용은 줄이고 개발 리스크는 낮추고 성공 확률은 최대한 높이는 것. 그런데 리가켄바이오의 ADC 플랫폼은 이 3가지를 이미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리가캠을 단순히 기대주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가켄바이오를 볼 때 이 ADC 기술이 얼마나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빅파마들의 이 R&D 축소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같이 보셔야 하고요.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리가켄바이오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출렁일 수는 있어도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종목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최근에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전에 제가 1월 21일 날 알테오젠 이슈로 과하게 바이오가 눌렸었던 날에도 안내 문자를 한번 드렸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매수 타점을 한번 드렸었죠. 보시면 1월 21일에 제가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개별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구간이 나타나면은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22일에 14만 3천 원에서 14만 5천 원대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도 1월 29일에 제가 홀딩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죠. 물론 지금은 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실 게 아니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에는 리가켄바이오가 임상 결과를 지금 앞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고요. 또 여기에 코스닥 활성 정책을 봐도 저는 지금 팔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제가 주요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영상보다 먼저 좀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고 조만간 추가로 매수 타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신규 진입이나 추가로 더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단기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어제는 제가 장 전에 루미르를 추천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 2월 2일 오전 8시 19분에 보내드렸었죠. 이길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즘 시장 보시면 단순히 개별 종목 이슈보다는 이렇게 테마가 살아나는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쪽에도 그런데요. 정부 정책이나 민간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우주 관련 종목들 전반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루미르는 그중에서도 위성에 들어가는 광학이라든지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3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났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종목이나 많게는 2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감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 흐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처럼 장이 좀 좋을 때 바짝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전송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제가 세팅을 다 해놨고요. PC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여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은 먼저 꼭 눌러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제가 지금 조회수가 1000회가 넘을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10%만 신청을 해주셔도 하루에 1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HB 윤소희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달 한 달 단위로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1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월에 재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